오늘 수업 들어보고 좀 이것보다 빈칸이 낫겠다 싶으면 빈칸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예를 봐봐요. 우리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이 빈칸만 채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내용을 다 알아서 이렇게 가져왔고 원래는 이렇게 빈칸을 같이 채우면서 수업을 하면서 PPT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내일은 보고 좀 파트를 좀 사실은 선생님이 준비한 파트는 사화예요. 사화. 살인의 성장과 분당의 형상. 시험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맞아야 할 뇌를 조금 먼저 맞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죠. 기말고사 시험 2차보다 시험 범위니까 이거 좀 어렵거든요. 좀 어려워. 그래서 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떠들이야. 나 수업하고 있는 거야. 집중해. 수업과 관련된 얘기 말고 하지 마. 그래서 살인 성장과 분당의 형성 파트를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면은 오늘 가서 또 한번 밤을 새고 다른 파트를 준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들어보고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물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수업 제대로 한번 나눠봅시다. 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은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후에 등장했었던 두 세력 확인했었는데 일단은 그 전에 목차 보면은 우리 먼저 수업 먼저 하고 학습 목표 보고 조선 한번 개요 볼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수업 들을 겁니다. 그리고 빈칸 복습 한번 마무리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에 신진사대부하고 신은 무인세력, 정무전으로 대표되는 신진사대부와 최영과 이성계 등으로 등장하는 신은 무인세력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전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32쪽 키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과서랑 학습지만 놓고 여러분께서 필기하면서 선생님 필기할 때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필기하면서 보면 됩니다. 성리학을 서상으로 하고 교문세력의 적극적인 농장 확대와 불교의 폐단 등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신진사대부 그리고 고려 말의 홍건적과 외고의 준동을 막으면서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신은 무인 세력인 최영과 이성계 등입니다. 요 세력 정몽주도 있죠. 네. 정도전, 정몽주는 없고 정도전 있죠. 정도전. 네. 두 세력은 고려 말에 들면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 조선의 건국과 조선전기 체제정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조선의 건국, 이성계가 나라를 위협을근해서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조선 전기는 태정태세 혹시 다 외워요? 네. 태정태세, 문만세, 예성까지 예성까지 할 겁니다. 성까지 할 거고 성종까지를 가서 체제정비라고 얘기를 그래서 조선전기의 체제정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고 그때를 체제정비라고 하거든요. 성종까지를 나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종이라는 이름이 이룰 성자를 써가지고 무언가 이뤘을 때 나라의 체제정비기까지를 보통 다 성종이라고 해요. 고려에도 성종 시기까지를 체제정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하지 말까? 조선 다 알죠? 네, 마음 들었습니다. 하지 맙시다. 네. 조선 전기 연표의 주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학습지 제일 위쪽에 보면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위에는 왕 이름 있고 밑에는 그 왕들이 실시했었던 일들 핵심적인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위화도의곤이랑 과정법 실시는 태조가 하긴 했지만 이성계가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태조가 돼서 실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참고하면 되고 세종, 문종, 단종 문종, 단종, 세조, 성종 등이 있는데 외우라고 가져온 거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생략한 왕도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한 왕들, 별로 안 중요한 왕들 일찍 죽거나 영향력이 별로 없었던 왕들에 대해서는 지웠고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여러분 역사라는 과목들은 절대로 단편적인 사실만을 바라보는 과목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일이 일어났었던 배경과 그 일이 일어났고 난 이후의 결과들을 같이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학문이거든요. 나는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단편적인 사실들을 나열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왕 때 그 이전에 뭐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생각을 잊지 않고 아 이쯤이구나. 아 이쯤 세조 때 이랬어 이랬지. 아 세조 다음에 육조직계제 안 하고 무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한문을 공부하는 진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학 가면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가봅시다. 우리 원문배치기에 지는 애 원나라가 물러나고 그리고 뜨는 애 명나라가 등장한다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고려왕 국민한 때 원나라의 쌍성충부가 관할하던 땅인 천령 이북 지역을 다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 여기가 천령 이북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는 지역도 있고 뭐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학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 천령시 이북 지역을 국민한테 회복을 했는데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원나라 때 쌍성충관부의 땅을 내놓으라고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명나라가 지배했었던 쌍성충관부의 땅을 원나라가 등장하고 다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후로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일본이 미국에 지금 점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일제강점기 때 너네 한반도 땅 일본 땅이었으니까 다시 내놔라. 우리가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배경입니다. 첫 번째. 조선을 건국을 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필기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필기는 파란색은 중요한 거, 그리고 파란색은 키워드,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거, 검정색은 그냥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내용이. 지금 쓰는 내용. 내가 중요한 거는 파란색으로 해줄게. 근데 여러분들 뭐 펜 바꾸는 거 귀찮으면은 뭐 파란색에는 그냥 밑줄 긋든가 빨간색에는 별표 치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들으면 됩니다. 쌍성충부가 관할한 천령 이북 지역을 천령 이북 땅을 갖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잘 보이죠? 하다가 필기 못하면 손 들어요. 시간 더 줄 테니까.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선생님이 볼 때 이 파트가 나올만 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만 해요. 이 고려 파트 다음에 이 조선 전기 파트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종의 업적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만 하고 그리고 위화도 해보는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안 내실 것 같지만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선사되는 조선 전기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이것들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 정도는 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고요. 왕자의 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응? 명나라 원이면 원이 명나라에서 원이 명나라구나. 명나라와 원나라는 다르죠. 명나라는 중국 한족이고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진짜가 뭔 말이에요? 명나라. 명나라가 원의 쌍성충부가 관할한 땅 미안 완전 실수했다. 원나라 다음에 등장한 게 명나라지? 네. 완전 미안해. 들었어. 완전 미안해. 몽골을 원나라가 지금 몽골을 올리친 게 명나라지. 완전 미안해. 완전 정신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왕과 채용이 노동을 정벌을 시도를 했죠. 원하고 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야, 똑같이 적으면 돼요. 명나라가 원나라 때 쌍성충부가 관할했던 땅을 갖겠다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거 갑자기 주어가 명나라고요. 주어가 명나라예요. 명나라가라고 하자 그러면 명나라가. 신학생이 부닥치는 게 응? 실제로 간질 생각 없었는데 맞아. 안 보려고 하면
최영정. 맞아. 오왕과 근데 오왕과 채용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가 그 땅을 갖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오왕과 채용은 신진사대거였거든요. 아니 신진사대가 아니라 그 법문세조. 법문세조. 최영이 법문세조였어요. 법문세조. 진짜요? 응.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오왕은 왕이고 최영이 법문세조였어요. 이거는 그냥 흘려드리면 돼요. 이거 안 나오시죠?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 최영은 법문세족이었는데 법문세족은 명나라를 싫어했잖아. 원나라를 좋아하고 원나라에다가 이렇게 그 법문세족이라는 것이 이제 원나라에다가 이렇게 뭐 빌붙어서 사는 애들인데 원나라를 원나라를 좋아하고 명나라를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우왕이 그래서 사실은 최영이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을 하자고 얘기했던 것도 그 배경이 있었어요. 명나라를 가지고 있던 요동정벌을 단행을 하자, 명나라 먼저 공격하자, 우리가 먼저 선빵 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성계가 반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이 그래도 가야 한다, 공격해야 한다 해서 결국에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가게 되는데 우왕은 그냥 장군.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어. 우왕 같은 거. 이름을 올려놓은. 이름만 거의 올려놓는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선을 생각하고 한번 쭉 들어봐요. 영상도 좀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뭐예요? 소리. 강의식으로. 응? 강의식으로. 너 원래 정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의주를 지나면 여기가 요동이거든요. 여기 요동인데 위화도라는 선에서 회군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개경을 다시 공격을 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죠. 와서 고려의 무신이었던 최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도전,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정도전과 과전법을 실시를 합니다. 잘하네 준호. 껌이네 이거네. 되게 좀 어렵게 해야 하나? 너무 무시했나 내가? 그리고 나서 고려에 충신하였던 종몽주를 제거를 하고 그때는 신진사대가 어디? 아니지. 고려의 충신이 고를 조선으로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고코는 알죠? 나라의 이름 고. 위협은 회군을 한 게 그러니까 실패해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실패, 장마철에 이런 비유를 들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물가지라는 것 사실은 명분이었습니다. 이미 이 출병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 물가지로 뭐 비가 내렸다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거 계획 겁니다. 군사들 그냥 따라서. 그치? 이렇게 이거 공격을 실제로 할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선의 이름이 서른일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 조선은 명나라에다가 줄을 대는 방식으로 명과 군신 관계를 맺고자 했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외교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호를 명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명나라에다가 올립니다. 그게 하나가 화령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원나라의 수도 카라코름의 한자어예요. 한자. 그러니까 명나라가 원나라를 공격하고 그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원나라의 수도인 카라코름을 이름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이거 어떤 비유로 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서류가 있으면은 이거 적어야 돼요? 안 적어. 조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서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다음이 조선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지금 영상에서 그 홍건적은 어디 나라 사람이죠? 홍건적은 우리 좀 이따 다시 수업 끝나고 설명 알려줄게. 그리고 그 여러분 이 성리학 한국 중국 사람. 필기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건국한 이성계는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인물 제도를 정비를 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내세웁니다. 성리학 중요해요. 그리고 한양에 경복궁을 만들고 그리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 종묘를 그리고 서쪽에 소리 사직단은 웃을 거야. 유교 이념에 따라서 대체를 합니다. 너무 많이 바뀌어? 소리. 성량의 이상적인 제도를 정리한 책이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주례를 기점으로 해서 한양의 경복궁을 짓고 한양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 등을 유교 이념에 따라서 대체를 한 거예요. 풍수질이랑 관련이 그렇지. 유교랑 풍수질이랑 좀 다르지. 영향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구나. 영향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다 틀리겠어요? 통치 이념이 성리학이고 유교 이념에 따라서 유교 안에 성리학이 있어. 자 보면은 여러분 이 근데 유교적 도시계획의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안 적어도 돼요. 좌묘무사라고 해서 왕이 남쪽을 내려다 봤을 때 왼쪽에 종묘를 그리고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다라고 해서 좌묘무사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중국 당나라 장안성에도 보면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좌쪽에 왼쪽에 왕이 남쪽으로 내려다 봤을 때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다는 것인데 보면은 왕이 이렇게 내 쪽으로 봤을 때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서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복궁까지 배웠는데 한번 사대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대문도 여러분 유교 이념들이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매분로가 아니에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 인이의 지신 혹시 알아요? 인이의 지신? 모르는구나. 역시 제일 알죠. 여러분 문해력 요즘 박살났다고 기사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모르다니. 어쨌든 인, 어제다, 어제인, 의롭다, 예의, 예법, 지, 알지, 뜻지, 지혜, 신, 믿을 신 해가지고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어야 바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꼭 갖춰야 할 5가지 마음이라는 것이 이 유교 이념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보면 여러분 동서남북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동서남북은 어디인지 어떻게 보는지 알죠? 네. 혹시. 자 보면은 흥인주문, 본의문, 인리, 흥예문, 그리고 통지문, 그리고 고신각. 이게 우리 새해 종신회인데 고신각해서 인의의 지신이 잘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매국노하지 말고 보신강 불교 건축물이에요. 응? 보신강 불교 건축물. 잘 모르겠네. 알아보고 알려줄게.
스파이 정치는 건 스님들이 하던데 그 불교 주님 맞잖아. 근데 유교에서도 그냥 찾아보고 알려줄게. 헷갈리네.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태조. 그다음 태조 이성계는 이제 이전과 같이 태조 이성계는 이전과 같이 무신들의 힘으로만 권력을 잡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새 왕조의 정통성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응? 맞아요.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 준호가 잘하네. 한국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정도전에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실시를 합니다. 기존에 고려에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힘으로만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새 왕조를 지으면서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나 이제 신하들도 아끼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도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유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은 태종이죠.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면서 정도전을 제거를 했어요. 우리 위쪽에 사료가 하나 있는데 준호가 한번 읽어줄래요? 교과서 32쪽 제일 위쪽에 신료 등에게 거기 한번 읽어줄게요. 그래서 신료 등에게 신료를 먹고 내가 대리적 구우면하여 시기에 따라 좋지 않은 법을 알고 싶은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신을 이루고자 하니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태하려 본받으라. 이 기도는 중도정이 지은 것이다. 좋습니다. 보좌하는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치를 이루고자 하니 정도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하는 힘, 정도전 등의 재상 등의 힘들을 이용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자의 난을 설명하기 전에 필기를 먼저 좀 해봅시다. 그렇게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한 태종은 왕자의 난을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왕자의 난 되게 재밌거든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냥 들으면 돼요. 이성계 같은 여러분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한씨와 강씨가 있었는데 강씨는 조선 전국에 공을 세우는 집안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잘 이야기처럼 공을 세운 집안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 왕은 다음 왕위는 보통 어느 아들에게 가게 되잖아요. 장남, 장자. 근데 이방호가 병으로 일찍 죽고 나서 강씨에게 게다가 이방호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만지시면 돼요. 그냥 스크린 만지시면 돼요. 이방과에게 보통 왕이 가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강씨가 조선건국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이성계가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셋째 아들 이방원이 분노하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석을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이방과를 왕위로 책봉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방가가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정종입니다. 조선의 2대 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이방과는 근데 권력이 별로 여러분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과는 권력이 별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가의 뒤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원이 압도적으로 힘을 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간이 얘를 기습하고자 일단 이 빈틈을 파고들어가지고 2차 왕자의 난을 본인이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힘이 아까 얘기했듯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방원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방간은 실패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태조 3대 2등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쌤, 이방원 동남 아니었어요?
삼남. 응. 그래서 사료 한번 잘 보면은 삼남으로 나와 있어. 선생님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또 알려주세요. 삼남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태종은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합니다. 조선 전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2개 고르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를 고를 것 같아요. 재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국왕의 권한은 강화시켰겠죠. 그리고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를 합니다. 양전사업은 좀 더 나중에 경제 파트에서 배웁니다. 오늘은 정치 파트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공신, 왕족들의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군대인 사병을 없애고 그리고 호패법을 실시를 하는데 호패법은 뭐냐면은 인증 잘 얘기해주세요. 현준이가 거기 어디야? 오른쪽 33쪽에 한번 읽어봐 줄래? 호패 16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호패법을 실시하면서 사람들의 근육들을 확인을 하고 백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이를 통해서 국가경제 기반의 안정을 가지고라는 것이죠. 우리 육조직계제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육조직계제입니다. 그러면은 사유를 누가 읽어? 재원이가 한번 읽어줄래? 네, 봤어요. 땡이도 있고. 의정부의 상사를 나누어 육조에 기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 문서와 중개술의 심의뿐이었다. 의정부의 서사는 일이야, 일. 사, 일. 의정부의 일을 육조에 귀속시켰다. 속하게 했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이것뿐이었다. 의정부의 역할이 감소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조는 국왕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국왕은 육조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체제를 육조직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비유를 선생님이 비유를 좀 해보자면은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 비유를 다 알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있고 우리 현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현서를 무시하고 항상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여러분들은 현서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직접적으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서의 힘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현서의 권한이 약해지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는 것이죠. 근데 의정부에 누가 있었느냐? 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서를 재상으로 비유하자면은 왕이 육조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고 국왕이 또 직접적으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가운데에 껴있는 재상의 힘과 권한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조직계제. 여러분 기억하고 꼭 갑시다. 뭐 육조직계제, 이후 예경, 현공 이런 거 있다라는 것들 나중에 나중에 사회 파트나 아니 체제 파트에서 또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다음은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집현전과 경연을 활성화했어요. 그리고 했던 것이 중요한 잘 얘기해줬는데 의정부 서사대를 실시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상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아버지 때 꽤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룬 시기이기 때문에 세종은 굳이 강력한 육조지계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권한을 확실히 인정해주는 체제인 그리고 왕권과 신하들의 권리, 신권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그렇지만 세종은 인사와 군사법만큼은 본인이 가져가면서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이 사료가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성이가 한번 읽어볼래? 네. 여기요. 교과서 33쪽 오른쪽 아래에도 있고 안 보이면 PPT를 봐도 돼요. 6조는 이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포기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해한 뒤에 왕에게 아뢰어 전치를 받아 6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잘 읽어줬습니다. 똑같아요. 현서 있고 우리 왕 선생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있어요. 완수쌤은 현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완수쌤은 현서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현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 현서의 힘이 어때요? 강해지죠. 재상의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현서가 중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안 돼요, 현서야? 나쁘지 않아. 생각은 어쨌든 이 정도 소재를 통해서 세종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현전은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신하들과 토론하는 곳이고 경연이 뭐예요? 토론하고 정책 연구하고 뭐 그런 것이죠. 네. 나중에 맞아 성종 때 홍문관으로 계승되죠. 서준은 다 아니야. 그리고 색깔이 나오는 성종까지. 우리 두 가지만 더 필기 해봅시다. 여기다가 스시마섬을 토벌하고 세종은 4구육진도 설치하고 스시마섬도 토벌하고 삼포를 개항하기도 했어요. 부산포, 척포 부재형. 그래 마음대로 그려. 방법은 상관없어. 그리고 강호량 측정기인 시국이랑 그다음에 물식의 자결 뭐 이거 문학학교에서 다 배웠죠? 그래도 적어봅시다. 이 정도만. 그리고 조선의 달력인 7.4 오늘 이가희 선생님은 여기 파트 공부 8반은 여기 파트에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사 지침서인 농사객설 우리 여러분 책에다가는 이렇게 꺽쇠를 2번 그어주는 게 일반적인 표기 파트예요. 이 정도. 승강식도도 세종이 삼가형식도도 성종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종이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 세종의 업적들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에는 세종이 이렇게 왕의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나라를 여러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인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종이 피의 칼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에 세종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성이 좀 깨워줘. 경기때 내가 민주권 나서 엎드려 쳤냐. 어쨌든 네, 네, 촬영하고. 괜찮아. 엎드려야지. 되게 합시다 재민이 개줄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등장한 왕이 태조입니다. 태조. 여러분 그 봐봐요. 태정, 태세, 운당 세잖아요.
문단인데 문종, 단종 이렇게 해보죠. 문종이 일찍 죽었어요. 단종 12세에 즉위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세상이 정치를 다스립니다. 이에 세력과 분노하면서 계의종란을 일으켜서 세상을 없애고 세상의 세력들을 없애고 왕이 되는 것이 계의종란인데, 계의종란은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일으켜서 왕이 올랐다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반역? 나는 일으켜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권력이 강해했을까요? 약해했을까요? 강해했어요. 처음에 앉아. 강해했었죠. 왜 강해했어야 돼? 군대가 막 되는 거. 응? 군대가 강해서 그래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아그 자신이 원하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나도 죽임당할 수 있어. 또 내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강해야 해요. 왕권을 강화해야 했어요. 그래서 실시한 것이 여러분 잘 얘기해준 육조직계입니다. 준호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 그리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뭐 회의했던 집현정 경연을 폐지를 하고, 왜? 내가 혼자 결정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언론 활동들도 제한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때는 상사도 회사 걔네들도 일이 있어요. 상사는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수업도 나가고 나중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현천 시작. 왜 이렇게 잘해? 한번 배워서 그런가? 왜 요즘 어렵게 가져와야 되니? 그럼 다른 애들 못 알아듣는데 응? 어렵게 배우면 저 못 알아듣는데 알겠어. 자, 성종은 그 다음은 여러분 세조 다음은 성종입니다. 경국대전 편찬 시작인데 그 완성을 성종 때 했죠,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죠? 성종. 이제 필기를 좀 해봅시다. 홍문관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에 집현전을 대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했는데 성종이 경연을 가장 많이 참여한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 의정부도 실시했어요. 의정부 서사제는 실시하지 내가 했는데 쭉 그대로 가요. 아니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했어요. 다시 계속 집현전 안 살렸어요. 집현전 대신에 홍문관으로 계승을 한 거예요. 박수가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완성하죠. 경국대전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해요. 디테일 하셔도 돼요. 경국대전은 중요해요. 시험 나가네요. 경국대전. 내용은 안 나오고 이름. 어? 경국대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꼭 해요. 저 뭐라 쓰신 거? 국가 옆에 후대만은 포대. 그건 애기가 커서 다 적었어? 네. 오케이. 자, 수양생은 영상 들어요. 네. 1억짜리 5천만 원은 이정대가 직접 반을 냈다고 해요. 이 영상의 마무리를 위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공부 열심히 해서 올해 아니 고등학교 때 목표하는 것들 열심히 이루어서 나중에 수영생님처럼 집에 친척집에도 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네가 진짜 죽이지 말고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나. 집중이 높고 빈칸 복습 하지 말고 우리 사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지금부터 벌써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서브는 없죠? 내신을 준비해야 벌써 정시 파이트야? 그럼 안 돼. 1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답은 적어놨는데 그냥 너무 쉬워서 문제를 풀어서 대충 여러분들 모의고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게 그냥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너무 중요성을 갖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답을 다 체크해버리네. 근데 너무 쉬워서 봅시다. 세종? 조용히 자, 쌤이 읽어줄 거야. 나는 아버지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는 육조와 직접 왕에게 업무하러 보고하던 체계를 고쳐 의정부 심의를 거쳐 거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었다. 여기만 보면 누구예요? 태종 뒤에 누구예요? 태종조. 여기만 보고도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도 문제 답을 알 수 있죠 이미. 자 조용히 해봐. 세종이잖아 세종. 그리고 의정부 심의를 운영 방식으로 바꾸었다. 의정부 소서대 실시했으니까 세종이라는 힌트를 2개나 줬어요. 그리고 삼가명실 농사직설 보급하면서 수정 없네요. 그러네. 소리. 자 삼가명실 농사직설하면서 그 세종이라는 힌트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답은 4종 6집. 여러분 내가 필기 한 번 더 하라고의 내용만 필기 더 추가하라고 한 내용 있죠? 네. 거기에 4종 6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우선도 기록을 풀고. 그래. 태양은 누구야? 고수리마. 한이육조는 고종이야. 곧 배울 거야. 고종 때. 조선 고종 때고. 송경래에 나는 순조. 조선 순조 때고. 전민대 장도가 뭐야? 자랑하려고 설명해달라고 한 거야? 나 이거 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3점짜리예요. 홍원홍 문제 아니에요? 조선 전기는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위아도 해군 누구예요? 해줘. 이성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시 파이트 한국사는 여러분 절대 성사인 거 알죠? 아왜 절대 수능 한번 볼까요? 수능? 구대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봐봐 근데 성종을 몰라도 풍문관 설치했대. 국조의 살인을 자꾸 규명했는데 이거는 곧 배울 거야. 어쨌든 답이 뭐야? 경북대에서 껌이지. 대가야는 진흥원대고 금강권 고려 광종 때고 척합이는 언제야? 흥선대왕 신라 같은 소리 하고 수습이 첫갑이 그 중학교 때 배웠거든. 사범학교는 조선 고종 때야. 거슬러 올라. 한번 봐보자. 한 문제만 보자. 몰라도 돼. 조선을 건국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했다라는 힌트를 하나 보자. 답이 작년 수능 문제. 뭐예요? 고종 때.